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124화 Y주체 와기영을 시작합니다. 기상청은 결혼을 하셨어도 나이가 많다고 느끼셔도 본인이 청년이라고 느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저희는 1g의 웃음 또는 공감을 목표로 하는 소소한 방송이었으나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같이 고민하는 방송이 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와기영의 진행자 YQ채입니다. 박모찌입니다. 마르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설하고 댓글 타임. 너브리님, 그 119화가 악마는 사라지지 않는다에 달아주셨는데 요번 영화 진짜 생각할 게 많고 이야기거리가 많은 영화네요. 하차도 재밌게 본 영화인데 다음 달 기대됩니다. 어쩌다 보니 봄에 바쁜 업계에서 일하고 있어서 계속 야근 중이라 지쳤는데 마침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요즘 시대 간증은 금수저라 하신 부분에서 엄청 공감이 됐는데 어느 순간 간증은 건너뛰게 하게 되더라고요. 은혜 나눔이 아니라 자랑쇼 같아서 모처럼 휴일에 영화 봐야겠어요. 감사해요. 예, 맞습니다. 이거 지금 야근 중이라서 많이 바쁘시구나. 근데 그 간증은 솔직히 요새는 진짜 자랑쇼가 맞죠. 내가 상품이지, 상품. 미끼 상품처럼. 예, 그래도 우리 교회 어서 투자해주세요. 헌금 많이 해주세요. 음. 그런 용도로 하는 거니까. 사실 실패한 간증을 좀 듣고 싶긴 해요. 근데 요새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분명히 그런 채널들이 있을 텐데. 이 틈새 시장에 니즈가 확실히 있을 거거든요. 항상 좋은 얘기, 병난 얘기, 돈 많이 번 얘기 하는 그런 간증에 질린 사람들이 우리뿐만이 아닐 거니까 유튜브에서 언젠가 알고리즘이 또 알려주지 않을까요? 한번 해보시는 거 어때요? 개척해보시는 거 어때요? 개척하면은 예. 법적으로 걸릴 게 많아가지고 저는 안 됩니다. 자룡교회님, 저 70년대생입니다. 살려주세요. 영화는 봐야겠네요. 119화 와기영에 남겨주셨는데요. 이때 투표 얘기하면서 70년대생 죽어야 된다 그랬나? 그렇지. 이거 70년대 송누나가 직접 얘기한 거잖아. 아, 맞다. 오피셜이지 뭐 70년대생이 자기 죽어야 된다 오피셜. 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그때 60년대 70년대 2차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해가지고 아, 그때까지도 2차예요? 1차가 그 전후 세대고요. 저희 아빠 세대. 예. 응. 그리고 그 다음이 6, 70년대. 근데 확실히 송언니 없으니까 댓글 따임 빨리 넘어가네요. 왜요? 송언니 다 장난, 코멘트를 하나? 장난 아니었습니다. 아, 장난 네. 네. 너 간만에 3주 만에 짧은 텀에 녹음을 하는 것도 있으니까 뭐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네. 4월 3일 날 그 119화 와기영 악마는 사라지지 않는다 거기에 달아주셨는데요. 진돌덩이 님이 The Devil All the Time 해놓고 영화 보는 내내 너무 자극적이라 끝까지 보게 된 영화입니다. 전 아직도 톰 홀랜드와 로버트 패틴슨의 신이 생생하네요. 자신의 여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자신의 가족들에게 수치심을 선사한 도덕적으로 피폐하고 절대 하나님의 일꾼이라 볼 수 없는 목사를 처단하죠. 보는 내내 비그리스도인이 이 영화를 본다면 기독교를 혐오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네. 제 개인적으로 기독교를 소재로 썼지만 보는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악인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할지 물어보는 영화 같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그렇죠. 네. 그쵸. 뭔가 마땅히 할 말 안 생각나. 네. 뭐 비슷하게 뭐 밀양도 보면은 기독교인을 혐오할 것 같은 영화라고 하지만 또 막상 보면은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좀 많은 고민을 남겨주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117화 송치미 수도권 과밀화 지방소멸 거기에 달아주셨는데 이건 간만에 처음 보는 닉네임이신데 오, 네이비 반갑습니다. 네이비님. 반갑습니다.
김포구로 바뀐다면 재정부터 강서구, 강남구 등처럼 시재정과 구재정을 비교해 보아요. 서울에 넘쳐나는 쓰레기 어디로 갈지, 서울 내 집값 지역 따라 3배 차이 등등. 저 최근에 회사에 이번 주에 입사한 웹디자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찐 김포 사람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토박이야, 김포 토박이? 예, 김포 신도시가 아니고 진짜 김포 그 신도시 되기 전부터 살았던 음.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저희 이제 회사 매니저가 서울시 김포구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리고 걔가 엄청 정색하면서 자기 친구들은 그러니까 원래 김포 살았던 사람들은 서울시 된다는 게 너무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그거 왜요? 이랬더니 인제 그 쓰레기 매립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거는 인제 김포로 들인다는 얘기를 듣고 기분이 되게 나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어쩌면 이렇게 같은 김포 내에서도 얘기가 다를 수 있겠다. 왜냐면 저같이 제가 만약에 김포로 갔다. 인제 그러면은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집값 오르니까. 서울된다. 예. 근데 또 이게 그렇지. 진짜 김포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얘기가 다를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애정에 대한 그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 그렇죠. 들더라고요. 원주민들하고 그 신도시에 이사 온 주민들하고는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뭐. 네. 자룡교회님 120화 뉴스앤조이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생물학적 성별이 여성인데 정체성은 남성이고 남성을 좋아하는 케이스도 있더군요. 반대도 있고요. 그럼 그냥 이성을 사귀면 안 되겠냐고 할 수 있지만 안 된대요. 그건 남성을 여성으로 사귀는 거니까. 이 사람들을 MTF라고 하던가 만약에 이 사람들이 성전환 수술을 하고 동성애에 말하지 않고 사귀면 사기인 거죠. 아무튼 있는데 희한한 건 또 동성애자들이 이 사람들을 싫어한대요. 제가 듣기로도 그 성소수자 내에서도 양성애자하고 또 인제 그 동성애자하고 또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양성애자를 혐오한다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예. 왜냐면 "너네는 찐이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아니, 뭐, 페미니스트 중에서도 그렇게 극단적인 레디컬? 쪽, 레디컬한 쪽도 있고, 좀, 그 뭐냐, 뉴트럴? 그, 온건한 쪽도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바는 어느 목적으로 모이든 간에 결국 그 안에서도 비교는 이뤄진다. 차별도 그렇죠. 이뤄지고. 스펙트럼이 있는 거지, 뭐. 그치. 맞아요. 그래서 이어서 자령교회님이 120화에 남겨주셨는데요. 자기보다 잘생겼거나 예쁘거나 인기가 좋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운동을 잘하는 등 동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대 때는 아직 발달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동성애로 착각할 수 있고 성인이 되면 괜찮은 케이스도 있답니다. 뭐 그런 케이스도 있겠죠. 뭐. 근데 네. 박모찌님은 학교 네. 다닐 때 네. 혹시 여중이나 여고인 적 없었어요? 저는 다 남녀공학? 공학이었어요. 네. 저는 여고 다녔었는데 음. 그때 한창 그 동성애 문화가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쇼컷하고 약간 보이시한 친구들이 인기가 인기 되게 많고. 많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그때 한번 착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한 친구가 여자애인데 약간 강타를 닮았어. 여자 강타 버전이었어. 근데 애가 맨날 저한테 누나 누나 하는 거예요. 여잔데 언니라고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얘를 좋아하는 건가? 이렇게 약간 혼란스러운 적이 있었는데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엄마 나한테 누나라 부르는 여자애가 있는데 내가 얘한테 호감이 가는 건지 모르겠어. 연락을 기다리게 돼. 이랬더니 저희 엄마가 그때 감정은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변화가 많으니까 좀 더 나중에 엄마한테 얘기해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커보니 저는 그냥 이성애자였더라고요. 네.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엄마가 되게 잘 대처해 주셨네요. 그 예, 질문에. 저희 엄마는 저희 집에서 담배가 나왔을 때도 대처를 되게 잘해 주셨어요. 네. 세대 정도야, 뭐. 그렇군요. 네, 그랬습니다. 좋은 엄마였습니다. 네. 그러네. 근데 뭐 이거 다음 댓글은 너브리 님이 그 뉴스엔조이 이동환 목사 총회 재판에 달아주신 건데, 저는 오히려 믿지 않거나 성소수자분들은 이동환 목사도 똑같은 사람인데 뭘 축복을 하고 말고냐라고 생각해서 논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래저래 외로운 싸움 중이시네요. 근데 그래도 일단 이동환 목사님은 어느 정도
그 성소수자 관련 단체도 운영을 하시고 음, 성소수자의 엘라이니까 그래도 성소수자들은 지지를 해주겠죠. 그래서 어쨌든 자기네들을 축복하다가 이렇게 봉변을 당한 건데 근데 자기네들이 지지하니까 그래도 지지하고 뭐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든 그 성소수자의 기독교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니까 그건 뭐 충분히 지지를 해줄 거라고 봅니다. 예. 저도 좀 뭐랄까 볼까요? 그 종교에 한 발 내딛기 힘든 그런 동성애자들이 이 목사님 보고 힘을 얻어가지고 힘을 받아가지고 말이 안 나오네요. 힘을 아니, 시작한 지 받아가지고 얼마 안 됐어. 종교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받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파이팅. 오늘도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소중한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와기영에서 다룰 작품은 하차입니다. 장문호와 강선영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입니다. 장문호의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 내려가는 길에 들른 휴게소. 장문호가 커피를 사러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보조석에 앉아있던 강선영이 실종됐습니다. 장문호가 그 고 이성균이고 네. 강선영이 김민희죠. 김민희시죠? 네. 네. 김민희 아직도 그 홍상수랑 잘 사귀고 있나 모르겠네. 여전한 것 같더라고요. 사람은 변치가 않는구나. 알겠네. 전화는 꺼져 있고 그녀의 집에선 지문커녕 지문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증발된 상태였죠. 애가 탄 장문호는 전직 강력계 형사인 사촌형 종근. 이분도 유명하신 분인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를 통해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장문호가 알고 있던 강선영은 차경선이란 이혼녀였으며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른 사람이었단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목선은 조금씩 있는 것 같아가지고, 대충 이렇게 흘러가겠다라는 예상이 있었고, 그대로 갔습니다. 네. 그리고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일어날 법한 이야기다. 그래서 되게 더 안타까웠나 봐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너무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안타깝게 봤다, 저는 그렇습니다. 네. 저는 되게 좋아하는 영화였고, 음. 어렸을 때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변영주 감독도 알게 되었고, 변영주 감독이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좌파 감독이잖아요. 좌파 감독. 예, 그래서 좋아했던 영화이고, 지금도 볼 때마다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아서, 예, 되게 아껴보고 싶은 영화입니다. 일단 제가 이번 주 많이 바빴는데 그래도 마르타님이 대본 쓰는 거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고마워요. 예, 이렇게 샤라웃을 해야지. 뿌이뿌이뿌이. 그래서 아무튼 그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 보면서 일단 이건 영화랑 별개의 내용인데 이성균이 아직도 살아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뭐 본의 아니게 이성균 씨가 나오는 영화를 많이 봤더라고요. 뭐 끝까지 간다도 뭐 드라마도 뭐 나의 아저씨나 또 뭐 있지? 까먹었네. 파스타는 예, 최근에 본 건 나의 아저씨고 잠? 예, 잠도 보고 그래서 안타깝으면서도 영화 자체는 굉장히 저는 이 믿음에 대한 얘기 같다. 예, 믿음. 믿음이요? 그렇죠. 네. 사람에 대한 믿음과 불신. 음. 그래서 뭐 그러다 온 질문들도 그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짰고 그리고 또 이 보면은 그 조연 배우들 중에 간간히 그 되게 요새는 잘 나가는 뭐 진성규라든지 그 부부의 세계의 그 누구지? 그 남자 배우. 사랑에 빠진 게 죄는 네. 아니잖아. 맞아. 응. 그 사람도 나오고 간간히 보면 되게 그리고 그 살인자 이응난감의 그 노인네 아, 그 사람 그러니까 보면은 되게 지금은 이제 주연급으로 성장한 배우들이 여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반갑고 음, 좋았습니다. 네. 근데 변영주 감독은 신작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문호처럼 누군가를 의심 없이 믿다가 통수를 맞은 적이 있나요? 아니면 선영인처럼 내가 알던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적이 있나요? 저는 누군가를 의심 없이 믿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네, 저는 인간은 대체로 악하다고 생각하고 그 행동과 말을 관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행동과 말이 나올 때의 어떤 동기가 있잖아요. 인간 네. 모두가. 근데 그 동기가 저는 대부분은 악함에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막 성악설이네, 성악설이야. 예, 성악설과 비슷하죠.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쉽게 믿어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된통 당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뭐 그런 건 있죠. 뭐 회사 생활 예전 할 때, 저 이사님이 너무 나한테 잘해주고 좋은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잘 따랐는데 정작 내가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나 몰라라 할 때, 약간의 배신감? 뭐 이런 걸 느꼈던 경험은 있는 것 같아요. 예. 한찬이는요? 저도 뒤통수를 친 것 같기도 하고요. 어, 저도 뒤통수 많이 장본인이 여기 맞아봤고. 있었네. 근데 제가 회사가 최근에 눈치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희 음, 사장님이 저보고 마라탕 진짜 눈치가 없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 매니저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매니저가 봤을 때 제가 너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은 그걸 곧이곧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음, 어떤 심정으로 아, 얘기를 했을까를 파악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좋게 말하면은 그냥 순수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눈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피곤하게 사람이 뭔가 얘기하고 행동하는 거를 굳이 속내를 어떤지 내가 왜 파악을 해야 되냐라고 했더니 매니저가 그것도 성향이죠. 그냥 껄껄껄 하고 웃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 경계 발동이 되는 그 시점이 분명히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믿다가 뭔가 그냥 본능적으로 뭔가 싸울 때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땐 조금 경계하게 되고 그래 가지고 크게 통수 맞은 적은 그 28살 때 친구하고 동업하다가 아, 그런 거 빼고는 그 이후에는 크게 없었고 음 저는 사람들이 다 입체적인 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음, 그러니까 맹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모든 면에서 맹한 게 아니고 분명히 어떤 분야에선 좀 똑부러지는 면도 있을 음, 텐데 그렇지. 그래서 일부러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라고 그냥 규정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음, 예. 그러시구나. 음. 맞아, 그게 어떤 사람은 맹한 면이 있을 반면에 어떤 부분은 또 음, 뛰어난 면이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최근에 저희 남편이 가출을 했어요. 어제 아니, 근데 어제? 어제 그제. 따끈따끈하네. 예. 근데 저희가 8년 결혼 4 년, 연애 4년 해 가지고 8년 넘게 지내면서 그렇게 싸운 게 처음이었고 남편이 인제 나간 거였는데 그래 가지고 집을 근데 그게 나갔는데 외부 요인 때문에 그런 거라면서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제 외부 요인이 있었고 층간소음, 층간소음. 그쵸. 결론적으로 싸운 이유는 남편한테 "너는 왜 남편이 돼서 날 지켜주지 않냐." 이거였고 남편은 "그렇게 불만이면 네가 해결해야지 왜 자꾸 나한테 해 달라 그러냐." 약간 이래 가지고 싸운 거였는데 저희 그리고, 남편이 음, 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저를 봤을 때는 제가 이해를 많이 해 주고 얘가 어떤 터무니없는 행동을 해도 그냥 받아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인제 '아 마르타는 마음이 넓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한번 뭔가 트리거가 발동을 하면은 진짜 세상에도 없던 쌍년이 돼 버리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나갔다."라는 얘기를 어제 저한테 자기 전에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아 나 또한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음. 이거 뭐 믿을 만한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런 상황이면은 그게 음. 뭐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니까 어 윗집에 그 들이 문제면 위에 가가지고 를 해야지. 근데 제가 그 상황에서 너무 화나서 남편한테 "아 진짜 같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그 근데 정도 가지고 그러니까 남편이 되게 충격받았어요. 그 그 얘기에. 말에. 예. 그래서 바로 남편분이 좀 짐을 싸더라고요. 개복치라고 예. 근데 그게 사실 예. 제가 봤을 때 남편이 좀 대응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실 와이프한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예. 문제의 원인은 윗집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 진짜 문제를 해결할 마음이 있든 아니면 제스처를 보여주든 간에 윗집에 가가지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뭐 평화주의자야. 근데 저는 약간 그런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거나 예. 족 쳐놓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마 일단 제가 그러면은 제가 일단 빡이 돌아서 한번 조져야겠다. 그래서 얘기해서 윗집하고 단판에 지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타입이거든요. 음. 근데 얘가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진 않겠지라고 자기 나름대로 믿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가 뒤통수를 맞은 거죠. 윗집한테 통수를 맞은 거예요? 아니요, 아니지. 저한테. 그러니까 저도 약간 칼부림이 나더라도 끝장 보자 약간 이런 타입이거든요. 진짜 한 번 화나면은 전 진짜 저는 그 그래요. 정도까지 아니에요. 저는 진짜 막 쌍욕 받고 막 진짜 막 뭐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강아지 똥을 뿌려버릴까 막 이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사람인 걸 알고 충격을 받은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얘가 자기도 되게 모르는 면을 봐서 충격받았다. 결국 뒤통수 맞은 거지. 아니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응. 윗집에 가서 응. 거기 집 사람들 발 사이즈를 다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네. 좋은 슬리퍼를 사가지고 선물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은 너는 이거 안 신고 다닌다. 근데 겉으로 이게 한번 신어보세요. 근데 이게 원래 안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모르는데 저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집에서 슬리퍼를 안 신었는데 결혼한 다음부터 신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맨발로 못 걸어 다녀요. 이게 발이 아파요. 그렇죠. 그러니까 슬리퍼를 또 지금도 두꺼운 걸 신고 있는데 이게 확실히 달라요. 맞아. 예. 그래서 국저근막염 예방. 한번 그것도 뭐 네. 이미 층간소음 중재센터 거 네. 가셨다고 하는데 네. 뭐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이런 뭐 테무나 그런 데 가면은 다이소나 가면 싸게 파니까 우리 갑자기 그 층간소음 층간소음 얘기도 빠졌어. 예. 뭐 그게 이슈가 네. 될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를 의심 없다. 저도 뭐 의심이 많은 성격이라서 통수를 쉽게 맞지는 않습니다. 제가 통수를 친 적은 있죠. 근데 이건 다음 질문이니까 패스하고 네. 선영이처럼 내가 알던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적은 저는 제일 컸던 게 이전에도 얘기했는데 제가 고등학교와 20대 초반 때 많은 영감을 받았던 그 라이저이라는 단체 이동현 씨가 그 씨발 이 성추행하고 권력형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그걸 보면서 사람은 진짜 모르는구나. 예. 그리고 모르지. 그것도 그러고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도 점점 어렸을 때 그런 환상이 깨져 나가는 걸 보면서 그래도 제가 같이 일도 했다 보니까 여러 안 좋은 굳이 안 봐도 될 모습까지 다 봤거든요. 볼 걸 못 볼 걸. 그러다 보니까 참 진짜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실망을 느껴가지고 회사를 그만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경선이처럼 누군가에게 불신의 대상이 된 적이 있는가? 불신의 대상이 된 적이 있죠. 제가 오늘로써 이제 술을 끊은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 365일. 근데 네. 술과 이런 것 때문에 불신의 대상이 된 적이 있거든요. 술로 누구한테요? 아내분한테? 박모찌 씨와 여러 주위 사람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술 때문에도 문제가 많아서 불신의 대상이 됐는데 이게 피는 못 속인다고 정신 차리니까 저도 술 때문에 그렇게 불신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여러 사고도 많이 치고 그래서 힘든 일도 많이 겪고 돈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근데 이게 확실히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신뢰는 쌓긴 어렵지만 무너지긴 쉽다는 거를 순간이죠. 맞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술을 안 마시는 것 같아요. 예. 불신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고. 그래서 약속 안 하는 게 최고잖아요, 보통. 근데 약속 안 잡는 게, 네, 약속을 안 하면은 접어들 일도 없으니까. 그 약속을, 근데 그렇게 치면 너무 개새끼고, 솔직히, 전 개념입니다. 개엄마잖아요, 개엄마. 근데 그건 너무 무책임한 행동인 것 같고, 그러니까 약속을 안 하면은, 그렇지, 약속을 안 하면 내가 그, 어길 일이 책임질 게 없으니. 없으니까, 어길 게 없으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건데, 근데 그렇게 치면 나나 이 무너진 신뢰가 회복되진 않으니까. 음.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신뢰를 회복하고 싶은 거죠. 나라는 사람에 대해. 저는 그렇게 불신의 대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생생하네요, 생생해. 여전히 진행 중인데, 그래도 많이 회복했습니다. 음. 마치 불탄 숭례문을 봉헌하는 것처럼 꽤 많이 봉헌했어요. 음.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원했다고 해서 뭐 이전의 모습과 똑같을 수는 없는데, 예, 그래도 의미가 있죠. 예. 그렇지. 저는 약간 지금은 많이 고쳐진 것 같은데 아침에 제가 잘 못 일어나요. 그래서 아침에 만나는 약속, 이런 모임은 지각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출근도 힘들어했잖아요. 네, 심지어 10시 출근인데. 저는 대부분 회사를 고를 때 10시 출근 아니면은 자율근무가 흔치 있는 않잖아요. 그런 회사로만 골라 다녔어요, 거의. 예, 그랬는데도 저는 너무 힘들었고, 출근이라는 것 자체가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약간 막 친구들하고 아침에 만나는 일정도 잘 못 지키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만날 땐 아침 약속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불신의 대상이 되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최근에 엄마 아빠한테 느낀 건데요. 아빠한테는 제가 돈을 꾼다는 명목하에 뺏은 적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빠 뭐 10만 원만 갚을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삥 뜯었네. 근데 한두 번만 갚고 한 번도 안 갚거든요. 그 이후로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생겨가지고 아빠한테 아빠 나 저 돈이 필요한데 그 아빠가 딱 끊어서 너 또 빌려달라고 안 갚을 거 뻔히 한다고 그냥 밖에 가서 그냥 업체에 뭐 받던지 이렇게 하라 대출을 받던지 아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그 뭐지 그 달러 적금 든 게 있는데 그걸 깼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제가 그때 뼈저리게 후회를 했죠. 아 내가 아빠한테 금전적인 신용을 이제 잃었구나. 근데 또 엄마한테는 엄마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63년생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전자기기 다루는 게 조금 힘드실 거 아니에요. 온라인 활동을 하는 게. 근데 엄마가 뭐 예를 들어 마르타 이거 뭐 아이디 좀 만들어줘 아니면은 마르타야 뭐 엄마 학원에 뭐 공지 좀 이렇게 만들어줘 프린트 좀 해줘 이런 거 부탁할 때가 있었는데 20대 땐 저도 스스로 인정하지만 제가 쓰레기였거든요. 저희 남편도 20대 때 너는 개쓰레기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대답은 잘해요. 해줄게. 뭐 이번 주까지 해줄게 하고 안 해준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되게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원래 한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그거에 대한 불신이 있었는데 요즘 제가 또 이제 많이 변화돼가지고 해당하는 거 진짜 바로바로 당일 처리해주거든요. 훌륭하네.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많이 놀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엄마가 이거 좀 주문해줘 바로 해서 보냈어 하고 뭐 엄마가 이거 프린트 좀 해줘요 바로 해주니까 엄마가 와 네가 진짜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많이 바뀌었구나 해가지고 제가 아니 내가 어땠길래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야 했더니 너 옛날에 장난 아니었어 내 딸 아니었으면 진짜 손절 쳤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니까 아 내가 진짜 부모님한테 불신의 대상이었구나 라고 해서 진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돈 빼고. 그래도 변화되려고 노력하시네. 하지만 아빠 은행은 이제 못하죠. 신용을 잃었다. 아빠 은행은 이미 끝났습니다, 저는. 네, 거기에서. 은행이 아니라 그냥 네. 맡기는 ATM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과거를 보여주는 장면에서 차경선은 첫 번째 남편과의 결혼 생활 중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를 가엾게 여기신다면 제발 죽여주세요. 제발 우리 아버지를 죽여주세요. 제발 우리 아버지 좀 죽여주세요. 제 눈앞에 우리 아버지 시체를 보여주세요.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신은 누군가를 해쳐달라는 기도를 한 적 있나요? 누군가를 해쳐달라는 누군가를 해쳐달라는 생각을 하긴 했죠. 저도 제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 정도로 스트레스가 컸고 제 인생의 장애물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둔 거고 아버지 회사를. 그거 말고는 누군가를 해쳐달라는 기도? 글쎄 대통령을 해쳐달라는 기도를 한 적이 없다. 어차피 그 이번에 사람 미국님 편집하기 힘들 것 같지 않아요? 잘해요. 어차피 저 많이 해가지고. 근데 그거 말고는 딱히 누군가를 해쳐달라는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내가 실제로 해쳤으면 해쳤지 생각이나 기도를 하지 않는 거 행동파여서 그렇습니다. 저는 화끈하시군요. 행동파. 이제 그 화끈함을 좀 줄이려고 충동을 노력 중입니다. 예. 저는 누군가가 죽었으면 좋겠다. 아, 저 사람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죠. 특히 막 누군가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면은 다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할 것 같은데, 인간이라면. 근데 그거를 기도까지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는 못하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단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 마음으로 이미 그 사람 몇 번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마음에 대해서 그냥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죽었으면 하는 내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아름답다. 아, 오, 너무 포장했다. 진짜로, 와. 포장 아니라 킹받는다. 진짜. 진짜 처음 들었어요. 와, 그런 사람도 있구나. 킹받네. 아, 음. 네. 진짜. 마르타님은요? 저는 너무 많아요. 그니까 죽여달라는 것뿐 아니고 전 되게 구체적으로 제 가다가 차에 치여가지고 전신마비 돼서 병원에 입원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전 그렇게 많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 최근에 막 뭐 층간소음 났을 때도 저 집에 불타가지고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대신 우리 집은 어쨌든 최근에 화재보험 다 들어놨으니까 피해 오, 보상은 받겠지. 이렇게 구체적인 생각도 하고 너무 많아요. 막 10대 때 저희 아빠가 좀 훈육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빠 이렇게 때리는 타입이었어요. 그 아빠가 때리면은 진짜 다음날 내가 죽어서 아빠가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막 그런 기도도 하고 막 맞아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조금 조심하려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제 동생 때문인데 같이 이제 동생 차를 타고 가다가 보조석에 앉아 있을 때 이제 뭐 옆에서 무리하게 끼어든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제 동생은 그냥 빵 하고 미친놈 아니야 그냥 이 정도로 끝내는데 저는 저 새끼 가다가 전복돼서 죽어버릴 거야 즉사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동생이 막 진짜 질색하면서 어쩜 그렇게 진짜 안 그러게 생겨서 왜 그런 말을 하냐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말이 다 부메랑이 돼서 언니한테 돌아온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아니야. 남을 안 돌아. 저주하면 돌아온다고. 근데 그런 얘기를 제 동생이 제 성격을 알기 때문에 되게 지속적으로 해요. 남 해야 한다는 생각하면 안 된다. 돌아온다. 이러니까 약간 나름의 세뇌가 된 건지 몰라도 의식적으로 좀 조심하려고 노력은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욕구를 네. 게임에서 푸세요. 게임에서. 게임에서 사람 엄청 죽이거든요. 암살로도 죽이고, 총으로도 죽이고, 칼로도 죽이고. 네. 어제도, 근데 확실히 그게 돌아온다는 게 어제도 너무 총으로 사람 많이 죽였더니 담도 허리 걸리고, 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한쪽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잔뜩 긴장한 상태에서 전쟁터에서 사람들 많이 죽이다 보니까, 확실히 돌아오긴 하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마르타니하고 결은 다른데 저는 행동파여가지고 굉장히 충동성이 높아요. 고자극 추구성 인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
그래서 제가 술을 마시고 막 그런 술을 마시면 이 사람의 이성이 마비되니까 충동성이 높아지잖아요. 진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충동성이 높다는 것도 폭력성이나 그런 것도 돌발 행동할 그것도 높다 보니까 요새 그런 걸 잘 참고 산단 말이죠. 제 해방구 중 하나가 게임입니다. 음. 예. 안 그러면 어디 가서 사람들을 패거나 음. 욕을 하거나 그 사람한테 오줌을 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우린 지성인이니까요. 네. 그래서 근데 요새 느끼긴 해요. 내가 너무 시대를 너무 21세기에 태어났다. 한 2, 30년 전에만 태어났 야만의 시대. 응. 야만과 낭만의 시대에 태어났으면은 그때는 또 그때대로 단명했나? 단명할 수 있나? 그치. 모르겠다. 아무튼 잘 다스리면서 살아봅시다. 음. 누군가의 삶을 동경하거나 빼앗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아니면 경선이처럼 그 정도로 힘든 상황에 처한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게 뺏을 수 있다면 경선이처럼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고 잘 살아갈 수 있나요? 누군가의 동경한 적은 있죠. 근데 빼앗고 싶은 적은 없습니다. 뭘 동경해요? 어떤 거? 아니 뭐 예를 들면 자기 뭐 특정 사람이라기보다는 뭐 자기 일을 유튜버라든지 아니면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을 동경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들도 그들의 애로사항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빼앗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동경을 할 뿐이지. 근데 경선이처럼 그렇게 막 빚에 자기가 진 빚도 아니고 부모의 빚에 시달리면서 그 정도 힘든 상황에 처한 적은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남의 삶을 빼앗을 정도로까지 그런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그리고 전 기본적으로 제 나라는 와이키체로 태어났으면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막 다른 사람의 삶을 뺏어서 그 사람처럼 연기를 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아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부러워하는 대상을 생각해 보면은 제가 뭐 앞으로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이룬 사람들은 그렇게 부럽지가 않거든요. 뭐 돈이 많거나 뭐 소위 말해서 뭐 우리가 흔히 막 잘 나간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특별히 부럽진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뭔가 지금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도 뭔가 그걸 목표로 두고 살아가면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럽진 않은데 제가 정말 부러운 사람은 어 내가 아무리 지금 노력한다고 해도 이룰 수 없는 것들을 가진 사람인데 올드머니? 뭐 그런 거죠. 약간 올드머니일 수도 있고 약간 저는 이게 로망이 저희 원가정이 아주 평범해요. 평범한 사람들이긴 한데 근데 엄청 막 애틋하게 친밀감을 갖고 있진 않거든요. 근데 막 친구들 보면은 우리 가족은 매년 가족 사진 찍어 막 이러면서 막 그 있잖아요. 인자한 아버지와 친절함이 자애로운 어머니. 자애로운 어머니 그리고 그거 다 아들 허상이야. 하나 딸 하나가 이렇게 매년 청바지에 맨발로 이렇게 흰 티셔츠를 입고 사진을 찍고 막 서로를 너무 아끼고 막 이런 걸 보면은 '나도 저런 원가정의 모습에서 살았다면 어땠을까.' 이런 약간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약간 동경하게 되고 '나도 그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한 것 같고 그래서 네 질문이 뭐였죠? 잠시만요.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고 살아갈 수 있냐고 뺏으면은. 음. 근데 이거는 뺏는다고 해서 내 본 모습이 숨겨지지도 않을 것 같고 예. 그런 척을 하면서 행동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사람들한테. "우리 원가정의 모습은 원래 이래. 아주 우리 서로는 굉장히 화목하고 되게 좋은 가족이야."라고 저희 생각하면서 본가가 그래요. 그런 척을 하면서 지낼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내 마음은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 괴리감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지. 마르타님. 인지 부조화가 음. 일어나는 거지. 인지부조화 일어날 것 같아요. 마르타님은요? 저는 구체적이에요. 저는
구체적이라는 게. 그 누군가라는 대상은 없는데 그 동경하는 대상은 있어요. 가상의 대상은. 저는 이재용의 5번째 첩이 되고 싶거든요. 왜냐면은 5번째 정도면은 서열 싸움에서 막 말릴 일도 없고 이재용이 어. 그러면은 이재용이 저를 찾아오는 일도 적을 테고 다섯 명이나 되니까. 그리고 혜택은 혜택대로 받고. 그러니까 제가 되고 싶은 거는 나이 먹어서 꼭 이루고 싶은 건 전 여행 작가가 꼭 되고 싶거든요. 근데 그 여행 작가라는 게 뜨기 전까지의 그 과정이 길고 많은 시간과 돈이 많은 들어가죠. 재화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그 재벌의 소위 재벌의 그 숨겨 놓은 그러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그런 첩이 돼 가지고 하고 싶은 거 이루면서 왜냐면은 내 남자친구가 영향력이 있으면은 '그런 거 좀 손쉽게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음. 저는 회사에서도 연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집에서도 페르소나, 연기를 페르소나. 하면서 음. 근데 집에서 왜 연기해? 집에서요? 그러니까 남편이 개빡치게 해도 괜찮은 척, 자애로운 척, 진짜 마음 넓은 척 안아줘야 되고 속은 막 썩을지언정 막 그러면서 인제 연기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인제. 집에서조차? 예. 아 그러니까 예. 그 연기한다는 게 저는 사실 제 본 모습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때 그 상황에 적재적소에 맞게끔 쪼끔씩 바꾸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가 제일 음 편안한 그 상태나 편안한 모습이 있잖아요. 편안한 상태. 그때 저는 인제 여행 갔을 때 제 모습인데 그때 저는 신경 쓸 게 없으니까 여행 갔을 때 너무 여유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애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특히 애 우는 소리 들으면 막 짜증나요. 스트레스 받고. 근데 여행 갔을 때만큼은 그게 짜증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울면은 "아 왜 울지?" 막 이러고 "아 우는 거 귀엽네 확실히." 저는 애들 우는 게 그렇게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약간 그러면서 쪼끔 마음이 여행 돌아가지는데 갔을 때 한정으로?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냥 새로운 거 계속 그냥 좋은 거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좀 그때 마음이 풀어지면서 진짜 내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여행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어쨌든 회사에서도 안 그러는 척 이 더러운 성격 죽이고 좀 살아야 되고 그 집에서는 인제 평화를 위해서 당장 화가 나서 지르고 싶지만 '그렇구나. 그럴 수 있구나.' 하면서 인제 참는 모습도 보여야 되고 저는 근데 저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쪼끔씩 가식하고 연기를 하죠, 하죠. 섞어서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누군가의 첩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은 저는 제 본 모습 숨기고 잘 살 것 같아요. 네. 결론이야 그게? 근데 송 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송 언니가 인제 그 보험 쪽 일을 하니까 송도 이런 데 고객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송도에 그렇게 인제 그 내연녀들이 많대요. 내연녀 집을 그쪽에 얻어 주는 거죠 인제. 그렇지. 근데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너 비위 좋아? 비위 좋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내연녀가 되려면 비위가 좋아야 된다." 노인네들 수발 들려면 그치. 근데 제가 비위가 솔직히 좋진 않거든요. 비위가 좋진 않지만 해야 된다면은 잘 적응하지 일이지 일. 않을까. 비즈니스. 그치 비즈니스. 제가 또 일에는 또 프로페셔널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음. 마르타님의 비밀스러운 욕망을 알면은 남편분이 좋아하시겠네요. 난리 나죠 인제. 진짜 싫어하겠지 그러면은. 이 방송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문호가 선영이가 말한 대로 그녀를 믿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도 그저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 목회자나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구세주로 믿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선영이가 문호를 속인 것처럼 실제로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한 게 아니라 그냥 죽은 거였고 인간이 된 신이 아니라 진짜 인간이라고 해도 문호처럼 예수를 계속 믿을 수 있나요? 음. 아,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 장면에서 문호가 선영이 놔줄 때 아, 그냥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그 대상이 좋고 그 대상의 가치가 뭐 옳고
좋아서 믿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자기가 믿고 싶은 대상을 투영해서 믿는 게 아닐까. 맞아요. 그 상을 투영해서. 음.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믿는 거지, 결국에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만약 예수가 다 구라였다라고 해도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후세계가 있고 그 사후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 게 안 믿는 것보다는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르침들이나 그런 것들은 충분히 쓸모가 있고 삶에 사는데도 여러 가지로 제 인격을 수양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그냥 한쪽 눈 감고 믿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실제로 지금도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한국 교회 저 다니는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한국 교회도 마음에 안 들지만 한쪽 눈 감고 믿고 있듯이 그냥 비슷한 느낌으로 그렇게 한쪽 눈을 감고 한쪽만 뜨고 그렇게 계속 믿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전제가 역사적으로 밝혀진 사실이 알고 보니 굴한 예수는 거지. 구원자가 아니고 그냥 인간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한마디로 거라면은 그러니까 뒷세대 사람들이 포장을 한 거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이어서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단을 믿는 사람들 보면은 나중에 사실 진짜가 아닌 걸 알잖아요. 아는데도 자기가 믿었던 시간이 아깝고, 자기가 매몰 비용? 매몰 비용이 매몰 비용이 너무 크고 아깝고, 그러면 이게 정말 진짜가 아니면은 나의 삶조차 가짜가 되어버릴 것 같다라는 그 불안함 때문에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인간은 자기가 믿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한 것 같고, 그게 가짜라고 밝혀져도 자신이 그 믿고 있는 그 상태에 대해서 만족감이 크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까 YQ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예수가 가짜다, 인간이었다, 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금처럼은 아니지만 믿음 생활을 계속 유지는 할 것 같아요, 저도. 하지만 그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거지 정말 어떤 신앙,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내가 속을 정도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속을 정도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거짓말을 잘했다면은 너는 믿음 대상은 아니지만 존경해야 할 만한 사람이긴 하구나, 네가. 존경할 만한 사기꾼이야? 존경할 만하구나. 이렇게 할 거면 치밀해야지. 대대손손 이렇게 믿을 만하게 약간 이런 존경의 의미로 그 대상을 생각하고, 그래도 내 삶에 도움은 됐었으니까, 심신 수양에 도움은 됐으니까 어떤 종교 나랑 행위로서의 의견이 거의 비슷하네.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네. 그렇구나. 마르타님은요? 저는 당연히 안 믿고 음. 다른 종교를 찾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되려 저는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고 진짜 뭔가 누군가 막 단군 신화 막 이런 것처럼 만들어낸 그냥 신화에 불과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미련 없이 떠날 것 같아요. 그간의 내 시간은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그 종교, 신앙생활을 찾기 위한 여정 중에 하나였고, 그럼 마음 편하게 딴 데 가봐야겠다. 저는 되려 그럴 것 같은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위안을 삼을 것 같아요. 어떤 위안이냐면은, 왜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삶이 안 흘러갔는지 알겠다. 가짜였구나. 신이 없었네. 약간 이러면서 차라리 위안을 삼고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을까. 외계인을 믿는 종교라든지 이런 데로 넘어가지 않을까. 전 그거 손 털고 나갈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있죠. 그 외계인 믿는 그 네. 종교 그 뭐지? 엘리시안인가? 아닌가? 사이언톨로지는 그냥 그 우리 과학을 전에 믿는 거고. 책 본 거 그때 있어요. 뭐지? 마르타의 그거 검은 책방 할 때. 예. 네. 맞아. 그 책에서 거기 읽은 건지 있었어. 마음책 하나요, 다시? 그 아니요. 컨퍼런스를 열어요, 어. 미국에서는. 그래서 막 나체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지하게 응. 그걸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음. 그러는데 그냥
존중해줘야죠. 예. 네. 경선이 같은 사람에게 더욱더 예수님이 필요한 것 같은데 경선이가 그렇게 될 때까지 대체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는 항상 요즘 제 화두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전번 질문에도 그렇고 이번 질문도 그렇고 약간 비슷한 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YQ치님이 요즘 고민하는 건가 보다 생각했지. 맞아요. 제가 사실 이게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 시사나 그런 사회 이슈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뭐 세월호 참사라든지 이태원 참사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부당하고 고통받고 고난받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대체 예수님은 어디 있는 거냐? 신은 음, 어디 있냐? 음, 그런 생각이 들죠. 예. 그러니까 뭐 그게 좀 과대대표되기도 한 게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이슈를 봐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봐도 그렇고 대체 예수는 어디 있는 어디 건가? 있는 걸까? 고민, 공감합니다. 고민입니다. 네. 저 예수님이 어디 계셨을까? 좀 더 직접적으로 나타났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옆에 계속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진짜라고 믿어주는 사람들. 그 사람이 속았을 때 문호처럼 정말로 너는 진짜일 거야 라고 믿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어주려고 한 것이 아닐까라고 기대를 해보는 거죠. 네. 마르타님은요? 저야? 뭐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있었다. 약간. 일단 그 교회나 음, 뭐 목사나 신학자들이 그렇게 음, 설명하는 게 음. 다 그냥 끼워 맞추기나 근데 자기 그건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같은 사실 마음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건 뭐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음, 공부를 하든 공부를 안 하든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과연 그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설명하는 게 예수님 그때는 계셨는데 지금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요. 그런 의문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처음에 YQ치님한테 대본 처음에 줬을 때 질문 하나가 그 경선이 초반에 첫째 남편하고 있을 때는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음. 신앙생활 하는 게 안 나와요. 기도를 한다거나 이런 게. 저는 이 경선이 그 예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을 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해서 신앙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예. 근데 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삶을 돌아보면은 제가 이 작년에 그 술로 인해서 좀 문제가 있던 다음에 그 기상청을 그만두고 다시 시작하게 돼서 다시 이렇게 꾸역꾸역 하고 있는 것도 보면 이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확실히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예수나 하나님 없는 것 같아도 돌아보면은 그래도 공기처럼 존재하고 있었다. 아니면 그거를 내 사주가 그래서 그런 건가? 운명인가? 그걸 뭐 근데 저는 그냥 그걸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이 존재했다 했었다라고 느끼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신앙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문호는 선영이 혹은 경선이를 놔줄 정도로 진실로 그녀를 사랑한 걸까요? 아니면 그녀를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한 걸까요? 이거 확실히 마지막 장면이 고민을 했어요. 이게 아까도 얘기한 거지만 과연 문호는 진짜로 선영이든 경선이든 그녀를 사랑한 것인지. 근데 저는 솔직히 후자라고 봅니다. 그녀를 믿는 자기 자신을 사랑한 거지. 왜냐면 그런 거예요. 방어 기제인 거지. 마치 이번 총선이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민 그걸 했잖아요. 국민 대상을 했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자기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국민들의 그 어머니 같은 회초리로 총선 결과를 맞았다. 근데 그렇게 자기를 포장. 근데 우리 기사 읽은 거는 그냥 방향이 없는데 자기 자신이 애써 포장을 하는 거라고. 맞아요. 저도 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문호가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그보다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처럼 음. 방어하고 음. 싶은 그 방어 기제가 나온 게 아닌가. 음. 그렇게 해야지 내 자신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음. 국정 방향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지만 방향이 있다고 해야지 자기 자신 지킬 수 있는 우리 대통령님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저도 비슷한 의견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진실로 사랑을 했다면은 더 이상 또 다른 사실 놔주는 순간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르고 또 그치. 다른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 점점 더 자기가 파괴되는 삶으로 갈 텐데,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삶으로 이제 점점점 갈 텐데, 정말 사랑했다면은 그거를 막으려고 꽉 잡고 경찰 조택할 때까지 안 놔줬을 것 같아요. 응.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예, 경찰 앞에서라도 너 이름이 뭔지 네 입으로 얘기하고 너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네 입으로 한번 밝힐 수 있는 그 기회를 줬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냥 너로 살아. 이렇게 너로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손 탁 놔주는 그 행위는 어떻게 보면은 나는 그 경선이었던 너랑 사랑했던 그 시간이 너무 나한테 소중하고 나는 그때 진심으로 너를 사랑했던 것 같으니 이 진심이 더 이상 변하지 않으면 좋겠어. 라는 의미로 그냥 하나의 추억을 놔준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럴 수 있지. 저는 진심으로 사랑한 것 같아요. 오. 그래서 놔줬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경선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들을 다 듣잖아요. 음. 뭐 인제 아빠 때문에 힘들고, 그다음에 그 술집에도 팔려갔었고, 아이도 죽었고. 인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아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한계를 경험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한테 해줄 수 있는 단계는 어느 정도겠구나. 이게 현실적으로 와 닿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경선이 도망갔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제가 만약에 모노였어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 선까지니까 네가 원하는 삶을, 네가 원하는 행복을 찾아서 떠나. 그게 뭐 살인이 돼서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더라도 그게 진짜 네가 원하는 방식이라면 존중할게. 저는 이러면서 그냥 떠나보낼 것 같아요. 어. 예. 근데 그래서 저는 그걸 진짜 사랑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음. 그 사람을 사랑해도 예.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인을 하거나 음. 그런 일탈 행동을 범죄를 저지른다면 전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음. 그러니까 저는 음. 관계에 많이 치중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남편이 누군가를 해했다고 쳐요. 막 뭔가 진짜 뭐 칼로 찔렀던 뭘 했다고 쳐요. 그 피해자한테는 안타까운 말이지만 피해자하고 저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냥 음. 같은 인류구나 정도겠지. 관계가 음.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깊은 관계도 묶여 있는데 '이 사람이 칼로 찌를 정도면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라고 저는 되레 포장을 할 것 같다는 거죠. 팔이 엄청 예. 안으로 예. 굽으지. 저는 좀 그런 타입. 그래서 저는 어. 절대 그 법조계 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고. 하여튼 그러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보고 조금 소름 돋았던 게, 제가 저희 남편을 20대 때 잠깐 사귄 적 있어요. 한 달 정도? 사귀고 인제 30살 때 우연히 다시 만나게 돼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오호라. 20대 때 그때 제가 23 인가 2 이었는데, 그때 잠깐 사귀고 헤어졌을 때 인제 헤어지고 궁금하니까 얘 싸이월드를 들어가 봤는데, 싸이월드라니. 예, 그 싸이월드 다이어리에 이게 써 있었어요. "너는 진짜 날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은 나를 사랑하는 네 자신을 사랑하는 걸까?"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쪼끔, 그 표현을 보고 쪼끔 놀랐는데, 이게 질문이 있어서 되게 놀랐네. 옛 그냥 기억을. 우연히. 그랬습니다. 예. 네. 근데 사실 그 음. 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대상을 투영,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제일 극단적으로 나오는 게 스토킹이잖아요. 그쵸. 사실 스토킹은 내가 그 사람을 정확히 만나본 적도 없고 같이 얘기해 본 적도 없는데 상호작용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내가 그리는 거지 그 사람의 모습을. 그런 다음에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청순하게 생겼으니까 청순하게 생기고 똥도 안 싸고 맨날 꽃집 가고 완전 처녀일 거 그렇지 완전 처녀일 거야. 처녀막도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막상 그 막 스토킹해서 뭐 성폭행을 하려고 하는 거야. 뭐 성폭력을 저지르려고 할 때 그러지 않으면 이 더러운 년아! 너 왜 그랬어? 너 왜 티팬티 입고 다녀? 약간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는데 그게 사실 이게 스토킹을 예로 들어서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 그런 관계들이 꽤 많아요. 많죠. 네, 뭐 남녀 관계도 그렇지만 많지. 특히 부모 자식 관계도 그러고 그치. 맞아. 특히 저는 그래서 저도 부모님을 따라 그런 부분도 있어요. 부모님은 항상 저를 중고등학교 때에 머물러 있길 원하는데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나는 그 이후로도 수많은 경험을 겪고 많은 사람들 만나는데 어떻게 그 상태에 그대로 멈춰 있어. 그럴 거면 그냥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는 게 낫지. 사람은 그럴 수가. 심지어 강아지나 고양이도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경험을 겪을수록 변해요. 그런데도 참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도 돌아보면서 우리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 사람 온전히 그 사람 자체로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사람을 내가 생각하는 그 상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투영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건지 그걸 좀 구분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경선이는 문호가 자신을 찾으라는 말을 듣고서 자살한 걸까요? 글쎄요, 자신이 없어서 자살한 거 아닐까? 이제 찾을 자신이 없잖아. 자신을 찾으려면 찾고 싶은데도 이미 산산조각이 나서 없으니까, 에이, 그럴 바엔 그냥 죽어버려야겠다 해서 죽은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자신을 찾으라는 말을 듣고 자살했다기보다는 도망가다가 막다른 딱 그 순간에 이제 선택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뛰어내릴 건지 아니면은 순순히 끌려갈 건지. 잡힐 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잘 도망갔다면은 자살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그 근데 생각입니다. 아니면 사실. 근데 경선이는 어떻게든 이렇게 선영이의 인격을 훔쳐서까지 삶의 의지가 있는 사람인데 그 말을 듣고 자살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맥락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삶의 의지가 있는데 그치. 충분히 있으면 어차피 근데 깜방을 가면은 어쨌든 깜방에서 계속 살 수 있잖아. 경선이로 살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자살을 했는가. 근데 나는 그 말에 그 생각을 바꾼 게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게 그 문우의 어디에서 말이었다. 또 자신을 찾아. 맞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내 자신을 찾으려는데 자신이 없으면 그래 죽어버려야지. 리셋해야겠다. 다시 게임 새로 시작해야지. 네, 경찰서에 가면은 그 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의도한 게 경찰서에 가면은 결국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밖에 없잖아요. 직면할 수밖에 없고 왜냐면 너의 그게 두려울 수도 있겠구나. 본래 아니야. 이름이 뭐야? 너가 여태까지 저지른 뭐 살인 사건이라던가 엄마를 죽이고 보험금을 탔네요. 그리고 내가 이 이름을 얻기까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말 자기 자신과 직면해야 되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을 것 같아요. 그냥 생각해보면 그건 또 말이 되는 게 이 오프닝에서도 그 친구가 전화 왔을 때 그거 뭐냐 파산 신청. 네, 파산 신청했다는 그거 말이 두려워가지고 도망친 도망가잖아요. 거잖아. 네, 아니야. 그래서 뭔가 제가 그러네. 느끼기에는 내가 이름이 뭐였죠 갑자기? 경선이? 경선이라는 이름을 갖기까지 정말 새로운 어떤 선영이 경선이 본명이고 선영이란 이름을 갖기까지 계속
뭔가 끊임없는 의지를 갖고서는 순간순간 자기한테 이로운 쪽이라고 생각되는 걸 선택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기획하진 않았을 거고. 근데 그런 자기의 어떤 의지가 너무 자기도 두려웠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한 거는 그냥 행복한 삶. 정말 이 아버지의 빚도 없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나로서 살아가고 싶은 게 가장 행복한 삶일 거다. 근데 그러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계속 잘못된 선택을 조금씩 계속 했던 거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는 이제 행복하지 않고 도망 다니는 신세일 뿐이고, 근데 내가 만약에 직면해야 되는 게 있다면은 여태까지 저질렀던 나의 과오들을 인정하고 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두렵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겠다. 그게 그냥 아 모르겠다 하고 막다른 골목에서 뛰어내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답을 듣고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게 더 결에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자신을 뭐 잃은 것도 있겠지만 직면하기가 두려워서 죽어버렸다. 예. 제 답을 바꾸겠습니다. 어르타님은요? 저도 박모찌님하고 비슷한데 저는 이게 희망이 있고 없고도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남편 결혼을 희망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도피처도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결혼 생활이 불운했잖아요. 자기 때문에 빚쟁이들 쫓아오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혼하고 그 합의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받고 또 다른 희망을 찾아서 떠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빚쟁이가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얘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희망은 누군가의 삶을 뺏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살인을 저질렀을 텐데 살인 저지르는 장면도 되게 괴로워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 나는 이제 완벽하다. 이 희망이 역시 최후의 희망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뽀록 나는 거잖아요. 대외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하나 있던 희망이 그러니까 방법이 이제 쓸 수 없는 거라는 걸 알게 되고 그게 궁지에 몰리니까 그래서 자살을 한 거 아닐까. 만약에 진짜 경찰이 쫓아오지 저도 아까 방부치님 말한 것처럼 경찰이 쫓아오지 않았다면은 아직까지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 방법 하나로.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서 뺏는 그 방법 하나는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계속 도망 다니면서 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그러네. 음. 안타까운 인생이긴 하네. 안타깝죠. 근데 생각보다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게 두려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또 비교 문화가 심하다 보니까. 많죠.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이 뭐 SNS나 그런 미디어에서 노출된 사람들보다 훨씬 초라해 보이니까. 그래서 또 막 여러 명품들이라든지 아니면 고급 서비스들로 뭐 오마카세 간다든지 뭐 좋은 차를 탄다든지 그런 걸로 포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의 삶은 개차반이고. 네. 대차반.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이건 뭐 경선이 자체 문제이지만 그냥 그냥 한국 사회를 두고 봤을 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 보지 말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 보고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네 너를 평가해라. 왜냐면 내 자신을 보고 내 과거를 보고 내 현재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평가를 하는 게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못 보게 만드는 것 같아.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문득 여유가 생겼을 때 돌아보면은 아 초라해지지. 특히 그런 거 뭐 은퇴를 앞둔 그 아버지들을 보면은 딱 주로 요즘 그런 컨텐츠들을 봤는데 거기서도 보면 아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살았지 정신없이 20년 30년 일하다가 와서 보니까 자기 자신이 비어있는 거지. 그래서 그게 안타까우면서도 나는 그렇게 살이 말아야겠다. 그게 사실 자살만 안 했다 뿐이지 거의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자살을 겪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기상청 녹음을 합니다.
오늘 방송을 듣고 청취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이나 오픈 카톡방을 이용해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제 방송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번 와기영을 함께 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그래, 영화 자체로 보면은 씁쓸하죠. 씁쓸하고 결국 이것도 사각지대에 대한 얘기일 텐데, 그렇죠. 현실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쉽지 않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거는, 동정하니까. 측은한 마음을 갖는 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닐까. 동정. 네. 나는 측은하게 이렇게 살지 여기고. 말아야지. 아니, 사람을 죽인 건 나쁘지만, 그래서 사람 그렇지 죽인 않게. 것보다도 응.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내 온전한 내 자기 자신으로 살아야겠다. 네, 내 자신 놓치지 말아야겠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실제 뭐 사건을 모티브로 삼아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네, 정말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르타님의 의견에 저도 동감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처음 시작에 이제 YQ님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다. 이 영화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영화의 시작 부분에서도 그 둘이 같이 대화하는 장면이 어머님 스카프를 사놓고 이거 진짜 괜찮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계속 물어보는데 문호가 마음에 들어 한다니까. 화사한 거 좋아해. 그냥 믿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문호는 정말 그냥 믿어주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고 선영은 계속 뭔가 자기 삶에 확인하려고 그러고. 불안하니까 확인하려고 하고 음. 의심하려고 하는 그 둘의 이야기를 계속 다뤄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나로 살려면은 나의 삶부터 내가 믿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작품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믿음과 자기 자신을 찾으세요. 다음화에서 다룰 작품은 탈동성애 교육의 폐해에 다룬 카메론 포스트의 잘못된 교육입니다. 이게 영화 제목이에요. 카메론 포스트의 잘못된 교육. 클로이 모레츠가 주인공이고요. 영화 괜찮아요. 네. 다음 달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도 들어주신 청취자님들 감사합니다. 기상청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시청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행복하세요. 안녕.